네, 공포 정치가 우리 여기 서울에서 인접한 평양에서 다시 부활한 것 같습니다. 피바람이 불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평양에서 말이죠. 무슨 일이 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제 너무나 익숙한 인물, 북한의 김영철이라는 이름 석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동당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인물이죠. 김민지 기자, 이 김영철 부위원장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숙청바람이 불고 있어서 자강도에서 노역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역 중이다?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대미 협상을 좀 총괄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형명화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해임 후에 자강도에서 강제 노역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김영철 하면 그동안 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지근거리에서 실세임을 입증했던 그 인물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가차없이 노동당 부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제 노역 중이라는 거예요. 장소까지 나왔습니다. 자강도에서. 교수님, 뭐 그러면 지금 강제 노역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돼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진노가 하늘 끝에 닿았다는 게 이제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석고대자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에 들어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 조직 지도부에 통일전선 사업부하고 외무성을 뒤져보라. 아이고야. 이번 회담이 뭐 때문에 잘못됐는지 원인을 밝혀라. 그래서 결국은 대미 회담을 이제까지 총괄했던 김영철 부위원장은 혁명화라는 건 일단은 지금 통일전선 부장직에서는 해임이 됐는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직을 해임을 했는지 아니면 직무 정지를 시켰는지 그거는 불명확한데 어쨌든 자강도에 가서 혁명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강도 가서 혁명을 한다는 건 농사를 짓는 일이 아닐 수가 있고요. 자강도 같은 경우에 가는 경우에 탄광, 광산 아니면 임업, 나무를 찍는 일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저거를 잘 하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다시 살아올 수도 있지만 저기서 뭔가 제대로 하지 않고 뭐 좀 제대로 말도 안 하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말을 하면 다시 더 큰 책벌이 내려지는 거고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통전부장직에서 해임이 되면서 통전부는 거의 붕괴 수준에 이를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작년도에 왜 우리가 워싱턴에 뉴욕에 김영철 부위원장 다닐 때 김영철 부위원장이 그러면서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위원장이다. 당정위원회 부위원장이면 2인자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걸 폼페이오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소리 듣고 저 사람 위험하다. 위험하다. 김영철이 위험하다.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위험한데 왜냐하면 통전부가 대미 협상을 하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로 2인자를 소리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것이 평양 보위부나 김정은 위원장 귀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는데 결국은 저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북한의 이제 공포 정치가 부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피바람이 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자 노동신문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앞에서는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뒤에서는 딴 꿈을 꾸는 동상이몽은 반혁명적 행위다. 혁명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어제자 노동신문. 그런데 말이죠. 어제자 저 노동신문의 글귀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으십니까? 2013년으로 한번 가보시죠. 북한이요.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을 김정은이 처형한 이후에 바로 처형한 다음 날 노동신문에 실렸던 글귀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에게 혁명의 준엄한 심판. 조금 전에 어제자 노동신문에 등장한 표현이죠. 또 장군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는 눈치 보면서 동상이몽하다가 어제자 노동신문에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 얘기인즉슨 북한 평양이 지금 고 교수님 심상치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동상이몽하는 사람들은 혁명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2013년 12월 13일 장성택 처형 다음 날 노동신문 사설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사설에
저런 반혁명적 분자들에게 혁명이 준엄한 실판을 내려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중요한 일이 일단은 결석이 됐다는 의미로도 보여지지만 네. 그동안 3월, 4월에 걸쳐서 외무성 간부들에 대한 처형 등 북한 간부들에 대한 일체의 충성도 검열이 있었고 그래서 평양이 바짝 얼어붙었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처형으로 이어져서 결국 북한 간부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자강도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김민지 기자가 지금부터 설명할 이 인물은 강제 노역 수준이 아니라 김민지 기자 섬뜩한 일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그 외교관이자 대미 특별대표를 맡았던 김혁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인데요. 실무 협상에 또 한 번 그 역할을 담당했던 김성애, 이 두 사람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그 두 사람도 수청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 잘하셨습니까? 잘해주시죠! 김성희 실장님! 네, 이 중에서 김혁철 전 북한 대미 특별대표는 미제 스파이 혐의라는 걸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제에 포섭돼서 수령을 배신했다. 이런 혐의를 받아서 지난 3월에 미림 비행장에서 처형됐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좀 섬뜩한 내용이죠. 예, 김혁철 북한의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 지금 빨간색 원안에 있는 인물. 만약에 지금 이번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저 빨간색 원안의 김혁철이라는 인물은 2달 전에 미림 비행장이라는 곳에서 목숨을 잃게 됐다는 겁니다. 공개 처형이 됐다는 거죠. 글쎄요, 교수님,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사실은 지금 분명하게 이름이 나오는 것은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 경제참사관, 네.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 2등석 기관, 그리고 북한 외무성 동남아국 베트남 담당자 3명은 확실히 처형됐다는 것이 확실히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김혁철은 조금 말이 좀 처형됐다. 예. 그 사람들 3명과 같이 처형됐다는 소리 있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다. 수용소로 갔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갔든 총살이 당했던 둘 중에 하나든 예. 어쨌든 김혁철이가 굉장히 완연 처벌을 받았는데 예. 기본적으로 내용은 뭐냐면 수령에게 예. 제대로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는 예. 그런 중죄를 저질렀고 수령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역시 간신배의 행위다. 간신배행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김혁철은 미국에게 자료를 넘겨준 미제의 스파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면 네. 김혁철이 미림 비행장에서 공개 총살됐을 가능성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을 가능성보다 현재는 훨씬 더 높다. 자, 미림 비행장 영상 있습니까? 예, 여기가 평양의 미림 비행장이라는 곳이랍니다. 근데 참 이거 좀 잔인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에서 처형이 됐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요, 교수님. 저 미림 비행장이라는 장소가 거론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 미림 비행장 처형이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한다, 그런 의미인 건가요? 기본적으로 처형 장소가 공개 처형 장소가 두 군데입니다. 네. 강공군관학교 연병장, 여기로 말하면 태능 육사 연병장. 육사. 거기는 몇백 명 정도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림 비행장은 더 크거든요. 그러면 북한 외무성이 한 1,500명이 되거든요. 1,500명. 외무성과 당 간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했다 그러니까 아이쿠야.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공군관학교보다는 좀 더 장소가 광활한 미림 비행장 활주로에 세워놓고 총살했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예. 이게 지금 북한 정권의 현실인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공포정치 북한 정권의 9할이라 그랬는데 예. 작년도 지난해 말에 북한 백화원 초대소 소장도 대좌가 총살이 됐다는 것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정치 데스크 말씀했죠. 시간에 전해드렸죠. 계속해서 돼 왔는데 이건 왜 커졌는가 하면 예. 하노이 회담에 직접 나왔던 그 대표 2명이 한 명은 총살되고 한 명은 혁명화 가서 지금
강원도 가서 자강도 가서 나무를 찢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거죠. 예. 또 한 명의 인물. 화면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김혁철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그 대미 실무 협상을 담당해 왔던 여성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 김민지 기자, 이 인물과 관련된 소식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김성애는 지금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알려져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여성 고위 관료인데 기억해보시면 평창올림픽 때 김성애는 김여정 뒤에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뭐 뒤에 항상 붙어다니면서 물건을 챙겨준다든지 뭐 시간을 알려준다든지 가방을 챙겨준다든지 그런 맞아요. 모습을 좀 예. 보실 수가 있었을 거고요. 또 남북 정상회담 때는요. 리설주, 김정숙 여사 옆에서 또 뒤에서 예, 측근 보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익숙한 인물이에요.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까 영상이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사실상의 위인자라고 하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바로 뒤에서 좀 보세요. 에스컬레이터 착 타고 내려오는데 저 경호원들 바로 뒤에 있는 여성이 김성애입니다. 그만큼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의 신임을 얻고 북한 내에서 소위 잘 나가던 여성인데 지금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 작년 평창올림픽 때 저 여성을 많이 봤고 이번에 하노이에 갔을 때 구수회의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 이용호, 최선희, 김혁철, 김성애 4명하고 전략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통일전선사업부 통일정책실장이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폭력을 했던 그 여성과 같이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다르는 게 완전 통제구역에 갔다는 설하고 혁명화 구역에 갔다는 설하고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완전 통제구역에 갔다면 아주 못 나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혁명화 구역에 나왔다는 소리는 일을 잘하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장소에 갔다는 겁니다. 예. 근데요, 교수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는 존재는 익히들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정치범 수용소라는 데가 거기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했지만 완전 통제구역이라는 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 가족 3대가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데가 완전 통제구역입니다. 아이고야, 예. 그리고 그 혁명화 구역이라는 건 본인만 가는 거고 거기서 3년이건 5년이건 3개월이건 6개월이건 잘 반성을 하고 잘 일을 하면 다시 나올 가능성이 희망이 있는 것이 혁명화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치범 수용소는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통제구역, 혁명화 구역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간지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베트남 이제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서 활동을 했던 여성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거의 처음 등장한 인물이었는데요. 이 인물과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미국 김정은 위원장님,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요, 신혜영이라는 통역관이 있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옆에서 통역을 맡았던 신혜영 통역사. 저 통역사도 지금 온전치 못하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요, 교수님? 기본적으로 지금 저 여성하고 싱가포르 회담에 갔을 때는 남자 통역사 갔는데 남자 통역사는 정말 간발의 차이로 빠져나왔고 저 신혜영이라는 여성은 미국 측 통역국장이 김연양이라는 여자가 나오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여자 통역사를 데려나왔는데 말을 한마디를 김정은 위원장이 한마디 할 거 있다는 말을 제대로 잡지를 못해서 통역을 못한 것이 최고 존엄에 대한 훼손으로 간주가 돼서 저쪽 동그라미 안에 나오는 여성이 신혜영이라는 북한 외무성 소속 통역사인데 지금 김성애 통일정책실장하고 같이 수용소에 지금 보내진 것으로 평양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통역사까지도 그러니까. 통역사가 말이 저도 통역을 좀 해봤는데 1호 통역이라는 걸 했는데 김일성, 김정일은 저렇게까지
통역 한마디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역, 내가 한 가지 말할 거 있다는 거를 통역을 못했다는 거로 해서 이번 회담이 결렬됐다는 거로 해서 중재가 되면서 결국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예. 그러니까 말한 한 줄을 놓쳤다고 통역이 지금 저런 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북한발 큰 뉴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뭐 지금 강제 노역, 그리고 김혁철이라는 사람은 이제 처형설까지도 돌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김민지 기자, 우리 정부는요, 이번 이 뉴스와 관련해서 뭐 좀 어떻게 확인을 좀 해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 북한 내부 소식에 대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국정원은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더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목소리로 준비해봤습니다. 국정원에 그 확인을 했는데 그 확인 답변이 저한테 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왔습니다. 김혁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추적 중입니다. 김성애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신혜영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김여정 최근 공개 활동이 없는 상태로 관련 동향 추적 중입니다. 북한 눈치 보기 아니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한 거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대대적 수청설에 청와대는 섣부른 판단이나 언급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도 뭐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추적 중에 있다,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다, 동향을 추적 중이다, 뭐 이런 건데요. 이게 교수님, 이 정도 사안이면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 정부는 확인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까? 사실 어떻습니까? 정부로서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김정은의 여동생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대미 협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비핵화 과정을 계속 외교적으로 돌려야 되겠는데 저런 것이 나오면 북한이 또 발끈해서 발끈하니까 발끈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어떤 상황을 통제하는 의미에서 저러는 거로 보입니다. 일단은 예. 그렇지만 국민에게 저런 중요한 것을 알려야 되는 거하고 남북 상황을 관리하는 문제하고 정부가 그 사이에 좀 끼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은재 자유한국당 정보위 이제 간사죠. 뭐 북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먼저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앞에 쭉 인물들을 살펴드리면서 제가 뭐 잠깐 멘트 중에 거론이 됐던 인물이 있었죠. 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김여정은 사라졌다는 뉴스를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어디서 뭐 하고 있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자, 김민지 기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김여정도 모습을 드러낸 지 좀 꽤 오랜 기간이 지난 상태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오빠에게 근신을 당했다. 그래서 좀 활동을 자제하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문책성 근신 중이냐, 아니면 또 뭐 셋째를 임신한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여정이 뭐 셋째를 임신해서 임신. 북러 정상회담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도 그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님, 김여정은 워낙에 뭐 그동안 많이 등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 셋째 임신설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좀 파악된 바가 있습니다. 소문은 예. 더 나아가서 예. 뭐 마약설, 마약설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여정이 나타나지 않은 지가 벌써 근 2달이 되어오고 러시아도 못 따라갔거든요. 예. 그런데 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데는 그 베트남에서 너무 화가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갔는데 김여정 제1부부장도 네. 역시 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신을 하겠습니다. 예. 자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중을 하라. 그렇게 해서 지금 자중을 해서 어떤 조용히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북한 간부들이 볼 때 아니 이제까지 보고서가 김여정을 통해서 들어간 보고서들이 많은데 네. 김여정은 책임을 안 지는 거냐. 아하. 그런데 저렇게 하는 경우에 김여정도 책임을 지고 같은 백두혈통이라도 책임을 질 일은 내가 책임을 진다는 인식을 북한 간부들한테 주기에는 저런 자숙설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북한 간부들이 알건대는 김여정도 지금 자숙을 하면서 근신하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하지 않으면 우리도
큰일 날 수 있다. 큰일 날수 있다. 같은 백두혈통도 저렇게 근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마약설이나 뭐 어떤 심지어 뇌사설이나 뭐 그 어떤 것들은 일단은 아닌 거로 저는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요. 이 반북단체 자유조선이 채널A와 국내 언론과는 최초로 인터뷰를 가진 바 있었죠. 그래서 김한솔 그 동영상, 원본 영상도 이제 채널A 쪽에 공개하고 있었는데 자유조선의 움직임이 최근에요.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조선이 스스로 김민지 기자 무언가를 또 공개했다면서요? 네, 김정은의 조카 김한솔과 또 자유조선의 대원이죠. 크리스토퍼 안에 함께 찍은 그런 사진을 올렸는데요. 사실 한 달 전쯤 외신에서 한번 보도가 됐는데 이게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번에 자유조선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진을 올린 겁니다. 예. 자유조선은 지금 크리스토퍼 안은 미 사법당국에 체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석방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토퍼 안이 석방이 되고 또 에이드리언 홍에 대한 추격도 끝나길 촉구한다. 이런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안은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지금 연루가 되면서 미 사법당국에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 자유조선이 김한솔과 함께 있는 크리스토퍼 안의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저 사진을 공개했다. 당연히 의도가 있겠죠. 그 스페인 법원이 크리스토퍼 안하고 에이드리안 홍하고 샘 류하고 리 우란이라는 4명을 25년 골석 재판을 통해서 25년 징역형을 매겼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을 내보이면서 자유조선 이야기하고자 하는 설은 그겁니다. 우리는 위험에 빠진,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인도주의적 단체지 예. 스페인 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범죄 단체가 아니다. 진짜 범죄 단체는 이런 잔인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가 아니냐. 예.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저런 사진들을 공개하고 김한솔의 여권 서명자까지 공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영환 교수님과 함께 최근에 북한 소식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